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 파월의장의 1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한 번 인상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3월에 금리 인상 중단하고 피벗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1이 1%포인트였습니다. 앞으로 금리 1%포인트 100bp 더 올린다라는 거죠. 4.25에서 4.5가 5.5에서 5.5, 즉 3월, 5월, 6월, 7월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급기야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 1 하나가 뭐였습니까? 50bp도 한 번 올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손가락 하나가 같은 손가락이었는데 이렇게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사연타 때문이었습니다. 고용보고서, 1월 CPI, 소매 판매, PPI, 생산자 물가지수 4번 악재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좀 약해졌음 하는 노동시장과 경기는 여전히 강력했고요. 꺾였음 했던 물가는 변함없이 끈적끈적했습니다. 1월 랠리와 대비되는 지난주만 보자면 2월 쇼크였습니다. 처음엔 채권 시장만 좀 반응을 하더니 증시도 후반부에 가서 발작을 일으켰죠. 피벗은 고사하고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빅스텝 확률이 올라가고 추가 인상론의 흐름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페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연타의 매를 맞은 만큼 이제는 분위기 전환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20일이 대통령의 날 프레젠트 데이라고 해서 증시 휴장일이죠. 그래서 숨고르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이 노랜딩의 나라 미국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도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계속 긴축해야겠다가 아니라 긴축하기 힘들다, 이런 반기를 드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노 하이킹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물론 콩글리시 느낌이 좀 나지만 원래 하이킹이라는 거는 뭐 하이킹하는 거고, 입상 금지할 때 노 하이킹인데 금리 올릴 때도 레이트 하이크라고 하잖아요. 하이킹 레이시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자는 거죠. 때마침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어요. 1월 FOMC 때 회의록이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범이 뭐였죠? 에너지와 주거비였습니다. 이 비중이 좀 낮은, CPI보다 낮은 PC 물가가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함께 빠른 출구 전략을 모색 중인 한국이 기준금리를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에 금리정책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먼저 동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긴축에 맞서는 이런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그래서 이른바 저는 노 타이트닝, 노 하이킹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엔 노랜딩이 아닌 노 타이트닝, 노 하이킹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와 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새 분위기가 너무 바뀌었죠. 5월이면 금리 인상이 끝날 것 같다는 건 뭐였습니까? 신기룸, 미라지가 됐습니다. 정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고요. 오히려 6월과 7월에도 금리를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더 확산이 됐고요. 3월에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계속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페드 인사들, 투자은행들 늘고 있고요. 그래도 침묵을 지켜온 FOMC 투표권자들의 지배적인 생각, 그 속내는 어떨까요? 22일 미국 시간으로 22일 수요일에 공개되는 2월 FOMC 회의록에서,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FOMC 때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느냐? 이번 의사록에 금리 인상 중단 조건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향후 정책 경로, 금리 인상 경로죠.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논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2월 FOMC 회의록, 22일 수요일에 공개되는 회의록, 의사록에서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물가 목표는 정말 가야 할 길이지만 여전히 멀다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소수 의견 형태로라도 금리 인상 중단이나 아니면 속도 조절이나 피벗에 대한 발언이 있다면 시장 분위기 반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에 대한 판단 중요하죠. 3월 FOMC 때 경제 전망 그리고 점도표가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나올지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죠. 긴축은 여전히 대세입니다.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뭐 정말 이런 독특한 나라들만 빼고는 다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뭐 금리 떨어뜨려고 했지만 이건 2016년의 일이고, 최근에 수익률 제어 곡선 형태로 긴축에 약간 동참하는, 국채 수익률 제어 곡선 형태로 긴축에 동참을 했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긴축을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되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도 줄고 경기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거지, 유럽과 중국 모두 경기가 꺾이는 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누굽니까? 네, 바로 미국만 독야청청입니다. 미국 따라하기를 다른 나라들이 계속한다라는 건 무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요 국가 중에 캐나다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25일에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올리면서 당분간 금리 인상 보류하겠다라고 했죠. 이미 지난해 3월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미국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물가는 좀 잡혔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지난해 6월 8.1에서 지난해 12월 6개월 만에 6.3%, 미국보다 약간 낮죠. 둔화가 됐습니다. 이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팁 매클럼 중앙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과도한 수요와 과열된 노동시장을 위축시키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 즉 긴축으로 인한 경기에 대한 영향을 좀 시차가 있으니 그걸 좀 두고 보겠다, 관망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캐나다는 자원 부국입니다. 부자 나라인 거죠. 외환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달러와 미국 달러와 캐나다 달러가 거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따라하지 않고 그나마 주체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캐나다처럼 천연 자원도 없고 가진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자랑이었던 수출도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기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잡혀가고 있죠. 7월에 6.3이었는데 작년 말에 5%까지 떨어졌고, 올 초에는 1월에는 이제 공공요금 인상 계속 미뤄왔던 걸 인상을 하니까 5.1에 약간 올라갔는데, 그래서 경기는 식고 있고 물가는 좀 잡혀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한국 시간으로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미국 시간으로 22일 동부 시간으로 오후 8시에 금통위를 엽니다. 현재는 동결과 인상의 분위기가 팽팽하죠. 이창용 한은 총재까지 7명이 금통위원인데 이 중에 이창용 총재 빼고 6명 중 3명이 동결파고 3명이 인상파입니다. 지난 1월에 공개됐던 의사록을 보면 6명 가운데 2명은 동결을 주장을 했었고요. 1명은 앞으로는 물가 둔화세를 전제로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고, 3명은 물가를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속설이 있죠. 미국 중앙은행 총재 키가 크면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금리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이창용 총재는 190, 키가 상당히 큽니다. 최태원 회장도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상당히 기 위로 더 있죠. 이런 하는 이창용 총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 중에 정치로부터 독립은 했다. 대통령실과 기재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테드, 미국 중앙은행부터 독립이 상당히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긴축을 하고 있는 페드와 좀 반대되는, 그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노 하이킹, 노 타이트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창용 총재의 가장 또 장점이 낄낄빠빠입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데 이번이 빠질 때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뭐든지 빠르잖아요. 캐나다에 이어 한국도 노 타이트닝을 한 다음에 한국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예, 다 아시는 것처럼 환율입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까지 다시 찍고 있죠. 이 와중에 한국이 먼저 금리를 동결하면 강달러, 킹달러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본과 유럽이죠.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를 결정하는 게 주요국 통화와의 가치의 어떤 교환의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EU와 영국이 계속 긴축을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유로화와 파운드화와 엔화가 조금 강세가 되면 강달러의 폭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었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도 어떤 통화 정책을 보이는지가 원달러 흐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여전히 그래도 중요한 건 뭡니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페드 인사들 파월 의장 18번이죠. 1월 고용보고서 CPI, PPI 소매 판매, 긴축 종합 선물 세트로 인해서 사연타를 맞았는데 이런 매파적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요? 미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8시 30분에 나오는 1월 PCE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1월 CPI는 에너지와 주거비 때문에 시장 기대보다 예상치보다 조금 올랐었습니다. 6.4였죠. 근데 PCE는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CPI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4.8%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얼마였죠? 5%였습니다. 만약에 시장 예상과 다르다면 증시가 또 출렁일 수가 있겠죠. 사실 PC 쇼크까지 더해져도 아직까지는 3월 FOMC에서 베이비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3월 이후의 FOMC, 그 이후의 자료입니다. 파월 의장도 2월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월과 5월 사이에 나오는 데이터가
중요하니 그걸 더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4연타를 맞은 뉴욕 증시와 채권 시장이 이번 주에 반전을 좀 깨할 수 있을까요? 의사록 한국의 금통위, PCE가 이런 분위기 전환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었고요.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워싱턴이 정하는 한국의 운명, 워싱턴발 경제 폭풍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속도에 대해서 여전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속도가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고요. 다행히. 그래서 배속은 각자 조절하면 되니까 1.25배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늦추고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제 생각이 송하진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편안하면서도 긴장감을 주는,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함도 있지만 저는 긴장감, 저 스스로 좀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제가 평소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얘기하는 편이니까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맥주님, 간만에 저에게 좀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좀 약간 비판적인 말도 오늘도 남겨주셨던데, 설레발도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잘 보고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맥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니엘 제이님이 CPI 계절 조정 이번에 세부 그 가중치 조정을 했잖아요. 이 영향이 어떨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번엔 에너지와 중고차 비중을 낮추고 주거비가 올라갔죠. 앞으로 중요한 건 주거비일 것 같습니다. 주거비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죠. 파월 의장은 하반기 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주거비가 떨어지면 CPI가 떨어지는 폭에 비중이 올라갔으니까 이전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34%까지 올라갔으니까 주거비 비중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정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님, 화면에 제가 설명해주는 텍스트도 같이 나오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광고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뒷부분 보니까 다른 분도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 광고판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광고판이 좀 덜 방해가 되도록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나리님, 저희 전달 속도도 괜찮고 헤어스타일도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아바타 얘기를 듣고 바로 머리를 자르러 갔죠. 그런데 가르마도 좀 바꿔봤는데 이게 참 안 되더라고요. 다시 가르마를 원상복구했는데 이 변화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나무김님, 공문과 나왔는지 물어봐 주셨는데요. 비슷합니다. 저의 전공은 뭘까요? 한번 다들 공문과하고 비슷한데 어떤 건지 한번 맞춰봐 주세요. 피정님, 네, 아바타 대박이다, 진짜 놀랐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듣게 될지 정말 놀랐습니다. 네. 하이해피님, 넥타이를 저한테 물어봐 주신 어느 매듭으로 한 건지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꼭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 포인핸드노스라고 하네요.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그냥 바로 내리는 거. 이 넥타이 매듭에서부터 여기 요 밑에 선까지 주먹이 4개 들어간다라고 해서 포인핸드노트라고 하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넥타이 평소에 잘 매지 않는데 이 방송 때문에 많이 매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봐주시니까 방송 잘한다는 것 다음으로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넥타이 오늘은 잘 매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방송이 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스 나이프님, 파월이 변호사 출신이어서 말을 자주 바꾸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파월 의장이 욕먹는 게 실기했다, 금리를 너무 늦게 빨리 올린 것에서 욕을 먹고 있는데, 원래 경제학 출신들이 헤게모니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법대 출신이 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특히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이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주셨습니다.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언젠가는 침체가 오면 나스닥이 폭락하고 그걸 8월에서 10월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CPI가 그때 이후에 2-3% 정도 도달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하셨는데요. 결국엔 그 시차가 문제겠죠. 긴축을 해서 경기와 물가에는 반드시 영향을 줄 텐데 똑같은 식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부터 영향이 올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철장님께서는 미국 경제가 너무 강하니까 새로운 경제 이론이 대두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긴축을 해도 경기가 버틴다는 건 정말 예상 외인 거죠. 물론 앞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슈퍼볼 얘기도 하셨는데 슈퍼볼을 보나 뉴욕의 분위기를 보나 라스베이거스 분위기 보나 미국 경제는 불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경제 이론이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스틴 클라스 제이스님, 정말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잘만 하면 굉장히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잘만 하면 그 방법이 정말 어렵죠. 오스틴 클라스님이 아시면 좀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철님, 12월 CPI가 조정이 됐죠.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에서 0.1이 됐는데, 이게 물론 제가 얘기한 게 뭐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 게 됐죠. 하지만 이게 전월 조정비는 특히 나중에 조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한두 자리는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전월 대비 수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감사드리고요. 쿠킹님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경기 회복하고 미래 호실적이 있을 테니까 차분히 매수하는 게 답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블랙 발렌타인이 결과적으로 돼버렸죠.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던 CPI가 이번 주 증시를 상당히 망가뜨려 놨으니까 블랙 발렌타인 씬팽님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KBGM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길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시간상 제가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 쉽게 안 잡힐 거고 임금도 쉽게 안 내려갈 거다. 그래서 상당한 오랜 기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영업자시고 직원 인터뷰를 잡은데 항상 노쇼를 당할 일이 가능성이 90%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데 일자리를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흐름이 지금 있는 건 맞고요. 그래도 1월 고용보고서 그 충격 속에 약간 좋았던 그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 플러스 그동안 일자리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았던 서비스, 의료, 모자랐던 부분이 약간씩 일자리가 늘고 있다. 사람들이 좀 들어가고 있다. 유입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좀 해결되면 언젠가는 좀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CPI가 두더지 게임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좀 잠잠하던 임금이나 서비스 물가가 조금 잠잠하니까 그동안 조용했던 에너지와 주거비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두더지 게임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